원장님, 갱년기 우울증에도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왜 우울할 땐 달달한 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달달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잖아요. 네. 그 미네랄 중에 뭐 마그네슘 같은 거. 아, 들이 마그네슘. 많이 들은 음식. 예. 뭘 하나를 딱 지정한다기보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울증을 치료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비타민 D와 관련된 비타민 D는 실제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햇볕,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한 가벼운 음식을 위주로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치료가 완벽하게 가능해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종양 같은 특정 질환으로 생각하시기보다 누구나 우울함을 느낄 수가 있죠. 누구나 양적인 부분에 저희가 생활이 있다면 음적인 부분의 요소도 있는데 그래서 있죠. 우울감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 병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마음만 우울한데 육체적으로는 괜찮아 라면 우울증은 아니시고요. 우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우울감은 겪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과 우울감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갱년기가 온 뒤부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신다고요. 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모든 일이 귀찮아하시고 무기력하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초기 우울증 양상으로 보이시는데요. 예.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전형적인 우울증으로 생각해서 바로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신경정신과 약을 병용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앞서서 판단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새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럼 가서 이제 진료할 때도 좀 오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환자의 우울증이라는 것이 네. 말을 청취해서 진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섞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증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주변 가족과의 어떤 또는 이제 취미생활 뭐 이런 거로 좀 버텨보시고요. 중등도 정도 되셨을 때 항우울제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 초반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어머니의 갱년기는. 자, 그리고 역시 또 어머니 관련해서 사연 주신 분이 있는데요. 50대 중반의 우울증. 어머니가 원래 무척이나 쾌활하고 낙천적인 분이셨는데 갱년기 접어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다가 급기야 갱년기 우울증이라도 오신 것처럼 집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지나기를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까요? 우울증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깥에 나가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집에만 계세요 예. 라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럴 때 가족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예, 대화만 가지고도 풀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눈물을 흘리고 서운한 거 얘기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잘 들어보면 어머니가 생각보다 아주 심한 것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자녀가 느끼실 겁니다. 가족이 느껴진다면 그때 바로 적극적인 치료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누구나 우울감을 겪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도 저 경험상 뭔가 우울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와 가족이든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좀 풀어지는 감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상대 가족이 예.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예. 언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서운하다고 언쟁. 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맞아요, 서운해하네 맞아요. 라고 맞아요. 남편들이 부인에게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됩니다. 예, 그 맞아요. 부분이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잘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감정에 같이 동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상 뭔가 우울한 일이 생겼으면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 내 얘기를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자꾸 뭔가 훈계 아닌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뭔가 용기를 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별로 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엉뚱한 답을 내더라도 네. 우울증 환자분이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래 비슷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나보다 더 힘들었겠네, 네. 이런 식의 동감이 예.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조언보다는 저는 공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정답입니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3229번님께서는 제가 우울증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글쎄 새벽에 숨을 안 쉰다고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도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까? 이 부분엔 오해가 다소 있을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이 아니고 수면 무호흡이 장기화됐을 때 대사가 잘못되거나 신경계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한 것들이 오래되면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수면 무호흡이 발견은 요번에 하셨지만 예.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 모르셨다면 예. 또 우울증 생기기 전에 그런 것에 의한 피로감, 짜증,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동반되셨다면 이제 우울증으로 시작 단계를 밟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순서가 바뀐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우울증 치료를 한다기보다 수면 무호흡만 치료하셔서 수면을 푹 취하시고 깊은 수면으로 다음날 컨디션이 좋으면 우울증에 도움이 되시겠죠.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생기실 때 원장님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이제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네,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패턴이 집에 침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흔히 집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것이 우울증의 성향이라고 했지만 예. 바깥의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푹신한 데서 푹 쉬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예. 햇빛을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를 위해서 뭐 소풍을 가거나 뭐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냥 바람만 쐬고 오는 것도 도움이 네.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성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성격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갱년기 우울증이요? 네.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있겠고요.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들이 특히 상대의 감정이 나에게 이입되는 경우. 감정 노동자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저희가. 예,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갱년기 예. 또는 산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비만 환자분들이십니다. 우울증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예. 그 스트레스 중에 또 가장 큰 것이 비만입니다. 그래요? 살을 찌고 싶은데 안 찌는 사람도 간혹 있는가 하면 빼고 싶은데 절대로 못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막 그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조절이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면 자기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런 이제 몸매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이제 미용 패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도 또 이제 너무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이 되는 경우가 유난히 또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다음이 수험생. 예. 수험생. 네, 그 정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뭐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스트레스 덜 받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자, 불면증 증상도 갱년기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 불면을 끌고 가기 때문에 네. 또는 반대로 기면증으로 자두자두 졸린 분이 있습니다. 또 불면증 깨서 밤새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우울증의 감정적인 나른함, 의욕 감소 이런 것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4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살 뺄 의욕도 잘 안 생기고 살은 계속 찌고 너무 고민입니다. 갱년기 비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갱년기에 또 다른 말씀 안 드렸던 증상이 공통적으로 비만입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예, 호르몬 때문에 그러신 거라서 그걸 문제로 보실 것이 아니고요. 예. 너무 찌지 않게 하고 약간 후덕한 거 그것이 중년의 매력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과도한 비만을 막기 위한 운동과 지속적인 운동, 그래서 비타민 D, 햇볕을 쬐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강조돼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건강생활은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